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해 주시고요. 이번 주 또 어떻게 코인장이 흘러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꿈에 대해서 리스펙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 되길 응원한다, 성원한다 해주시면서 7학년 2반 학생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7학년 2반이면 제가 이해하기로 연세가 72살이 맞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으시죠?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시간을 들여서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제 채널의 모토이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반드시 XRP 2년 정도는 가져가서 CBDC의 세상, 스위프트 2.0이 구현되는 세상까지를 홀딩을 해야지만 큰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순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 소송의 그런 마무리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타임 레버리지를 해주셔라. 사실 어떤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량보다는 사실 언제 매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시간, 이 타임을 얼마나 레버리지 할 수 있느냐의 이 차이는 본인이 공부한 부분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부분, 본인 몫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현물 경제 파이는 점점 축소하는 것이 눈에 보이실 거고 디지털 경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죠. 블록체인과 AI 시장의 캐파가 점점 커지는 것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세계 기득권들과 함께 리플랩스의 XRP 레저가 있다라는 말씀을 연일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짝씩 천천히 시간 들이면서 적립식으로 수량 모아가자 말씀드리면서 한 주의 스타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XRP 리플사를 광고하는 그런 느낌의 팜플렛이라든지 전광판, 어드버타이즈먼트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뉴욕에서 또 한 번의 광고가 보여지고 있네요. 저번에는 이렇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아스날 본머스 경기에 리플 광고가 이렇게 전광판에 있었는데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또 뉴욕에서 우리는 리플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리플의 광고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대중들과 가깝게 나아가는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5월에 스위스의 커스터디 업체죠. 메타코를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에 매수를 했을 때 나스닥에서 또 이렇게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다고 5개 광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리플사에 대한 대중들과의 친화성, 친숙성이 보여지면서 SEC와의 소송 마무리가 조금씩 될 것 같은 되어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에 터질지 모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각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결정하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또 한 번의 워킹페이퍼 작업보고서에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올해 7월에 릴리즈된 그런 논문이거든요. Trust Breach and Money Flow라고 해서 신뢰 교량과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의 XRP를 언급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매형 CBDC, 리플의 XRP, 소매형 CBDC, 스텔라 재단의 XLM, 스텔라 루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백서의 모든 세부사항에 XRP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라고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2023년의 7월 워킹 페이퍼인데 작년 2022년의 워킹 페이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리플사의 DLT를 언급하면서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죠. 굉장히 많은 DLT 서비스가 있겠지만 리플이 제공하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를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 액세스하는 부분에 쉽고 트랜잭션이 빠르고 보안성이 철저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역시나 최근에 나온 워킹 페이퍼에서도 리플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
역시 BIS, IMF 등등의 그런 국제기구들은 리플사와 함께 손을 잡으며 미래 판을 깔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최근에 리플이 BIS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크에 합류한 이력이 있죠. 이런 부분에도 역시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갔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 공식 문서인데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를 의장으로 앉히면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나 중국의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CIPS 역시나 참여가 됐으면서 역시 ISO 2002 탑재되는 거 잘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CLS 뱅크 모든 스위프트 은행들을 연결해주는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날리티 인터내셔널도 보이고요. 마스터카드라든지 페이넷, 페이먼트 캐나다 보이면서 그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중심,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섹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리플 혼자만 블록체인 회사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시고 영국에서 채택한 RTGS 글로벌도 역시 들어와 있으면서 스위프트라든지 미국의 청산소 클리어링하우스도 보이네요. 이 청산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 신속결제위원회와 같이 가면서 역사가 굉장히 깊으면서 오너뱅크를 보게 되면 모든 기득권 은행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클리어링하우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했다라는 부분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겠죠. 뱅크 오브 차이나 들어와 있고요.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중앙은행 들어와 있고요. 도이체방크 들어와 있고 소시에테 제네랄 웰스 파고 남미의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모든 기득권 은행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 회사 어디라고요? 이 친구가 없으면 스위프트 2.0이 구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리플과 헤데라 그리고 에이다가 언급이 되면서 주소 달러 규모의 ISO 20022 혁명을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가자고요. ISO 2002는 금융의 하나의 새로운 메시징 표준인데 지금 스위프트에서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은행에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된 부분이 포착이 됐고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5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임 레버리지를 25년 정도까지의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ISO 인포그래픽이 나와 있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국제기구들, 기득권 오브 기득권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포럼, 세계은행, 더 월드뱅크죠. ISO 2002를 통해 스위프트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 황금, 골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플의 XRP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매용 CBDC, 국경 간 결제를 XRP가 맡는다면 자잘자잘한 소매용 CBDC의 전달은 XLM, 스텔라 루멘이 맡을 것이다. CBDC의 세상이 온전하게 왔을 때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EVM이죠. 그리고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 등등을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XDC, 심핀 네트워크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알고랜드라든지 아이오타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플에 조금 더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리플 레저, XRP 레저를 통해서 유동성 허브 그리고 페이먼트망의 중심 하나로 통합되면서 더 나아가 CBDC 플랫폼으로 디지털 세상을 구축할 수가 있고 NFT라든지 스마트 컨트랙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 잡아먹는다, 리플이 잡아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표준 기구 ISO에 굉장히 많은 이런 토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리플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R3와 인터레저 파운데이션과 컨센시스, 이더리움, 기업연합, 하이퍼레저 패브릭, IBM, 엑센추어 모두 리플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면서 끝까지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조금씩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SEC를 상대로 리플이 이제 100% 합의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제 리플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려 봅니다. 종종 구독자님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최근에 크리스 라슨이랑 브래드 갈링하우스 소송도 취하하고 이제 항소도 기각시켰잖아. 그리고 이미 약식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올라? 미치겠네. 이거 리토속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리플은 가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오히려 눌러놓으면 눌러놨지 전혀 오르지 못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의 묘미, 코인 시장의 매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량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기간을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순화해서 수량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언제 한 번에 쏠지 모른다. 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네요. 한 매체에서는요. 길게 보면 이 역시도 너무나 작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캐파는 정말 많이 커질 것이며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누구는 비트코인을 500달러에 샀대. 와 진짜 대박이다. 누구는 5,000달러에 샀다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내년 반감기 불장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3만 달러에 샀대. 와 대박 부럽다. 3만 달러는 얼마죠? 4천만 원 돈 되는 돈이에요. 지금 시장에 산 것도 미래에서 지켜봤을 땐 와 진짜 그 사람들 대박이다. 와 그렇게 싸게 샀어? 와 누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 샀대. 그게 지금 오늘 지금 현재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찔끔찔끔밖에 안 오르지 무서운데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15만 달러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반감기 사이클이 지나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바라보고 있죠. 내년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굉장히 기회의 시장이라는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수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30K 탈환 4천만 원을 찍으면서 알트코인도 지금 조금씩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체인링크라든지 솔라나 같은 거요. 그쵸?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XRP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또 어떻게 소식이 전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암호화폐 믹서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암호화폐 믹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호화폐 믹서는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으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가 주로 이용한다. 해킹 같은 거 해커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시장 믹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믹서는 전면 금지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 굉장히 리플사와도 함께 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이라는 것을요. 업계는 그에 맞게 이야기를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 흔들지 말아라고 반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FNA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FNA 같은 경우는 고급 네트워크라든지 블록체인 분석 그리고 기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그런 미래를 구현하는 기술 회사거든요. 여기에 미국의 재무부와 미국의 국방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푸날리티 잘 아시죠?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는 회사로서 역시나 모든 기득권들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CME 그룹, 시카고 거래소와 캐나다 페이먼츠도 역시나 같이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득권들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레이스케일 ETF 판결 다음 주 월요일 효력이 명령이 낼 듯 하면서 GBTC에 대한 승인이 언제쯤 열리게 될지 굉장히 기다려지는 지표로 보여지고요. 독일의 금권 세력이자 보험사인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 엘 알리안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을 맹 비난하면서 지금 연준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고 있다. 앞을 보고 있지 못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완화 정책을 통한 경제를 핸들링하는 모습 이제는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부분을 잘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1월 1일에 있을 CME 페드워치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말할지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5.25에서 5.5%로 유지할 가능성 이제는 99.9%로 나와 있습니다. 금리의 동결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전쟁 리스크의 마무리, 리플사의 합의 소식 그런 부분과 함께 한 번의 미니 불장의 시그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년 경기 침체 전에 반드시 한 번의 상승 시그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서 지금 서민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 국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부채 시계의 수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기득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위는 세계 XRP 보유량 순위를 제가 챗GPT에 물어봐서 가져온 거거든요. 2023년 10월 기준인데 역시나 미국이 가장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두 번째로 많은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여기서 부채 비율에 대한 GDP, 국내 총 생산량을 바라봤을 때 특히나 미국과 일본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 미국의 PR 전문가 마크 필립스의 논문 기억하시죠? 그가 말했던 리플의 $10,000론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수량을 집중해서 2025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의 문제로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브릭스 국가의 힘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과연 이 브릭스와 미국은 과연 적대적인 관계일까요? 그 세력들은 다 한 통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 점점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투자 긍정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